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무인기. 러시아가 생산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고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빼닮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전술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양국 간 드론 분야 협력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크기와 위력이 큰 드론은 기존 방공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형화하거나 나무나 골판지로 만들면 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목하는 것도 이처럼 값이 싼 드론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보낸 소형 무인기가 강원도에 추락한 뒤 발견됐는데 북한은 이런 드론을 한꺼번에 수백 대 벌떼처럼 띄워 혼란을 유발한다는 전략입니다. 탐지했다 하더라도 타격 수단이 매우 제한됩니다. 쏘는 순간에 유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발수를 쏴야 될 텐데 그래야 맞을등말등한데 어려운 거죠. 그래. 우리에게 큰 타격은 줄 수 없지만 대처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군 관계자는 2017년엔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사전 탐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드론 기술을 확보하는 동안 우리도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를 국내 개발해 지난해 말 실전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러시아 전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의 AI 드론. 곧바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방해 전파로 인간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 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AI가 접목된 전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간이 조종했던 기존 드론과 달리 AI 드론은 신호가 끊겨도 자체 추적과 조준, 공격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명살상 여부를 AI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 연구 집단의 국방과학연구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자폭형 드론으로 한미의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들에 새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북한이 모자이크한 사진만 공개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한미 군사장비 외형을 AI 드론에 학습시켜 공격하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표적이 사람인지 혹은 이제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형 지물과 가장 인공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갔다고 생각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등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드론에 쓸 수 있는 초소형 AI 칩들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드론 관련 시설을 찾아가 전력 증강을 독려했습니다.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전쟁터에서 드론의 효용성을 목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기종을 다양화하고 있는 자폭 드론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지녀 가난한 자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북러 교류를 할 때 일부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능 기량이 됐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최근 북한이 공개한 드론을 보면 십자 날개가 달려있는 러시아제 란쳇과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란쳇의 가격은 한 기당 약 3천만 원 전후. 지난해 말 무기 전시회에서 포착된 골판지 드론의 제작 비용은 대당 약 200만 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더욱 뛰어납니다. 특히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이라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드론을 미사일과 섞어 공격할 경우 대응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중동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하마스와 같은 무장 집단이 사용하는 전술, 그러니까 드론과 일반적인 미사일, 로켓을 섞어 쏘는 전술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이후 우리 군도 드론 전력을 증강하며 운용 기종을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 200대를 구입하고 골판지 무인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S2 드론 등 소형 자폭 드론도 일부 배치했습니다.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전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북한에 비해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성비가 높은 공격용 드론에 집중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고성능 중대형 정찰 드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조잡하지만 유력적인 FPV 개조 공격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수류탄이라든가 무기를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서 입증된 광섬유 드론 혹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경우 적 드론을 직접 요격해서 전자전을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요격할 수 있는 드론 요격 드론에 대한 개발이나 배치가 확충돼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나는 드론. 해발 6,000m까지 15kg을 싣고 날아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瞬间来了一个很大的风的时候，我们飞机稳定性只能得到一个保障，最低抗温等级是达到-20度。 중국 기업 DJI의 드론입니다. 이 한 기업이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중국 드론은 성능과 가성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불법 조업 감시용으로 중국산 드론 도입을 추진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고성능 드론 부품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와 모터 등 드론 주요 부품의 평균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 업체들은 드론을 만들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중국 수입이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산 제품을 사서 쓰고 싶은데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고 가격이 싸고 거기다 국내 드론 업체의 70%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합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드론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는 게 목표인데 농업, 건설, 소방 등 5개 분야 드론을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우선 소방, 조류 대응 드론 개발에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전장에서 이동하던 러시아 기갑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촬영용 드론에 폭탄을 달아 장갑이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당 최소 30만 원 정도 하는 중국산 상용 드론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대응이 까다로워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민간 드론의 전시 활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소형 함정에 폭탄을 탑재한 상용 드론이나 이 같은 자폭 드론을 싣고 나가면 새로운 무기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병을 떨어뜨리는 물자 수송 드론, 바람이 부는 해상에서부터 날아와 정확한 폭탄 투하가 가능한지 시험하는 겁니다. 폭탄 투하 드론 지상 표적 찰리 공격 완료. 촬영이나 원격 조종 취미용 골판지 드론도 폭탄을 싣고 먼 곳에서 날아와 공격에 성공합니다. 참치잡이를 할 때 어군을 탐지하는 드론이 정찰과 감시에 나서고 레저용 무인 수상정이 폭탄을 탑재하고 바다 위 표적으로 돌진해 자폭합니다. 무인 체계의 저비용, 고효율,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에서의 작전 적용성을 검증하고 시장에서 검증된 민간 무인 체계를 개조하면 무기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은 상용 드론의 다양한 군사적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